안녕하세요. 아마존 창업 강사 서주영입니다. 아마존 회원 가입하는 거 어떠세요? 쉬우셨어요? 어렵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이 저한테 하는 말은 막 살 떨린다, 두근두근하다, 쫄깃쫄깃하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사실 아마존이 좀 가입 순서는 쉬운데 들어가는 게 좀 까다롭고 사이뛰기만 들려도 안 되고 쉼표만 잘못돼도 안 되고 여러 가지 그 일치성에 안 맞으면 오류가 나고 이러잖아요. 아마존 회원 가입할 때, 셀러 가입할 때 어떤 단계별 조심하셔야 될 부분들을 좀 찝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같이 진행을 해보시죠. 자, 먼저는요. 회원 가입을 하시려면 우리가 어디로 가셔야 되냐면 아마존 코리아 웹페이지가 있어요. 글로 가셔야 되는데 services.amazon.co.kr 이렇게 가셔도 되고 sale.amazon.co.kr 이렇게 가셔도 돼요. 원래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홈페이지를 리뉴얼하기 전까지만 해도 아마존 코리아 거는 services.amazon.co.kr이었고 미국은 services.amazon.com 이런 식이었는데 이번에 좀 바꾼 것 같아요. 그리고 홈페이지를 미국과 한국이 완벽히 똑같이 바뀌었어요. 그냥 한국어로 번역을 한 수준으로 sale.amazon.com을 치시면 이제 미국 사이트에 접속을 하는데 그 구조, 웹사이트의 스트럭처 구조라던가 메뉴라던가 이 모든 게 지금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얼라인을 맞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들어와서 시작을 하실 때 입점 시작하기를 클릭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실질적으로는 입점 시작하기를 눌러서 같이 진행을 해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별도로 캡처를 떠났던 화면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보시면 바로 제가 캡처를 떠났었던 부분이 이게 바뀌기 전 화면이에요. 양해해 주세요. 자, sale.amazon.co.kr 아까 입점하기 클릭을 여기에서 그 입점하기를 클릭을 하시면 보여지는 화면이 Get started with your Sell on Amazon account 라는 화면이 뜰 겁니다. 근데 이 화면에서 위에 작성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뭐냐면 기존에 아마존 어카운트가 있으시다면 그걸로 입력해서 시작하세요라는 건데 저희 수업을 듣는 모든 분들께 이거 다 하지 마시고 그리고 구매자로도 있었으면 그것도 탈퇴하시는 게 좋아요. 좀 오버하게 준비이기는 하지만 그것도 탈퇴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 구매자로 아마존에 가입을 했을 때 기재했던 정보와 내가 셀러로 새로 가입을 하면서 기재해서 아마존에 제출할 정보가 다를 수 있거든요. 이름이 다르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좀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웬만하면 기존에 있던 구매자 계정도 탈퇴를 했다가 나중에 가입 완료가 되고 나서 그때 다시 가입을 해도 되니까 혹은 셀러 계정으로도 충분히 물건을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 탈퇴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설령 있다 하더라도 여기로 하시는 게 아니고 밑에 Create New Amazon Account 라는 이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화면에서 이름을 집어넣고 이메일 주소랑 비번을 넣으라고 나올 거예요. 이름을 넣으실 때 여권상의 이름과 완벽히 같게 넣어주십니다. 항상 먼저 여권을 펼쳐놓고 하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여권에 보시면 이름이 저는 이제 주영이잖아요. 근데 이게 여권상에 띄고 0인 경우도 있고 어떤 분들의 여권은 주영 이름이 이렇게 붙어있는 여권도 있어요. 그럴 때에는 여권이랑 같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의하셔야 될 거 하나가 있어요. 여권 부분이기는 한데 전에 이제 제가 주의하세요 라고 하면서 여권 이렇게 준비하세요 라는 영상에서도 아마 말씀드렸을 건데 가족 여권 식으로 이렇게 누구의 배우자 이렇게 나와 있다면 그 여권 안 돼요. 다시 발급 받으셔야 됩니다. 꼭 그거 지켜주시고 자 그래서 이름을 주영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시고요. 자 이메일은 아마존에 가입을 하려고 하는 이메일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이메일이 뭐와 같아야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입했던 페이오니아의 이메일과 혹은 월드퍼스트의 이메일과 혹은 핑퐁의 이메일과 같아야겠죠. 그 다음에 패스워드 작성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넣고 그리고 넥스트를 누르시면 여러분이 방금 기입을 하셨던 이메일로 베리파이 코드가 갈 겁니다. 그거를 클릭을 하셔서 열어보시고 그 코드를 여기에
여기다가 꼭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Verify 클릭을 하시면 비즈니스 로케이션을 선택하세요 라고 나올 거예요. 거기에다가 한국을 선택을 해주세요. 어떤 분들은 이거를 미국으로 냅두는 분이 있어요. 왜? 아마존 미국으로 가입하니까. 아니고 여기에서는 한국으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비즈니스 타입에 보시면 이렇게 드롭다운 메뉴가 뜨잖아요. 이 드롭다운 메뉴에서 한국 분들이 하실 수 있는 선택지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Publicly Listed Business라는 거와 두 번째가 Privately Owned Business라는 거랑 세 번째가 None, I'm an Individual이라는 선택지이기는 한데요. 그러나 맨 끝에 있는 None, I'm an Individual이라는 이 부분은 우리가 더 이상 사실 아마존 셀러의 경우는 사용을 하지 않아요. 대부분. 왜? 이거는 사업자가 없으신 순수한 개인이 가입을 하실 때예요. 예를 들자면 월 40개 미만의 소소하게 취미삼아 판매를 해볼 거야 이런 분들은 쓰실 수 있겠지만 None, I'm an Individual을 더 이상 우리가 안 쓰는 이유는 우리가 회원 가입이 완료가 되면 아마존에 사업자 등록증 번호를 제출할 거예요. 온라인 상에서. 그래야지 우리가 내야 되는 월 멤버십비나 우리가 내야 되는 광고비, 판매 수수료 이런 거에 10%의 부가세가 붙지 않거든요. 그런데 사업자 등록증 번호를 제공하지 않으면 39.99달러의 월 멤버십비를 내는 게 아니라 43.99달러를 계속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존 셀러로 가입을 하시는 분들의 대부분들은 다 사업자를 내시고 시작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None, I'm an Individual이라는 거를 거의 선택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2가지가 남죠. 2가지 중에 난 무엇을 선택해야 되느냐?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주식 상장이 되어 있는 그러한 법인이 아니시라면 대부분은 Privately Owned Business를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인이나 개인 회사나 모두 Privately Owned Business를 선택을 해주시고 법인 중에 우리 코스닥이라던가 이런 데 상장을 하신 그러한 회사시라면 그때는 Publicly Listed Business를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고 나면 그 아래에서 Privately Owned Business라고 선택을 했죠? 그러면 그 아래에 비즈니스 네임을 입력을 하라고 나와요. 이것도 중요해요. 원래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Register with your state or Federal Government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정말 법적으로 딱 등록되어 있는 그러한 회사명을 기입을 해라 라는 거기 때문에 원칙상으로는 사실 회사명만 기입을 하면 돼요. 그런데 아마존 코리아에서 저희 같은 SPN들한테 이제 가이드를 자꾸 이렇게 좀 주는데 거기에서 웬만하면 회사명과 대표자명을 같이 기재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정확하게 여권이라던가 이런 거와 비교가 가능하니까 같이 넣어주시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회사명만 넣어도 되기는 하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에다가 회사명과 대표자명을 같이 넣어주시면 좋겠는데 어떤 식으로 넣으시냐면 일단 저희 회사를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저희 회사가 펜글로벌이니까 FAEM 글로벌 하시고 하이폰을 하시고 제 이름 주영 이렇게 기재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때 여기 하이폰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앞뒤에 사이떼기 하나씩 넣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재를 비즈니스 네임에다가 꼭 기재를 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자, 여기까지 이렇게 하셨으면 이제 그 다음에 Agree and Continue를 넘어가셔야죠. 여기 지금 Company Registration Number라는 게 나왔을 거예요. 왜? 우리가 그 이전 화면에서 Privately Owned Business 라고 해서 회사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뒤에 여기에 Company Registration Number가 나온 거예요. None, I'm an Individual을 선택을 하시면 그냥 이런 거 안 나오고 이름을 기재하게 나오는데 우리는 이제 그게 아니니까 그러면 여기다가는 회사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소를 적으셔야 되잖아요. 자, 이 주소가 또 되게 중요하죠. 먼저 Address Line 1, 2, 그 다음에 City, Town, State 이렇게 막 있는데 웬만하면 Address Line 1에다가 다 기재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 Address Line 1은 스트리트 주소라고 해서 무슨 동 혹은 로 이런 것까지 기재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구까지 기재를 하시면 돼요. 여기 City가 있잖아요. City에다가 서울에 사시면 서울시, 서울이라고 기재하죠. 인천에 사시면 인천시, 인천이라고 기재하고 그 다음에 저처럼 경기도에 살아요. 그러면 경기도 저는 고양시니까 여기에다가 고양시 이런 식으로
시티는 여기다가 기재하시고 무슨 구, 무슨 로 거기까지는 라인 1에다가 웬만하면 다 해주세요. 그 다음에 스테이트는 서울이나 광역시 이런 데 사시는 분들은 스테이트 아예 기재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무슨 도 이런 건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란은 서울시와 광역시에 기재하시는 분들 안에서는 비워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경기도,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 이런 곳들은 제주도 이런 곳들은 스테이트에다가 해당 그 도를 기재를 해주시는데 그 아래에다가 이제 우편번호 기재해 주시고 여기서 사람들이 많이 물어봐요. 2단계에서 뭘 많이 물어보냐면 여기 그러면 제가 페오니아나 월드퍼스트 가입할 때 핑퐁 가입할 때 거기에 기재했던 거를 그대로 똑같이 기재해야 되죠? 라고 이렇게 물어요. 맞습니다. 맞기는 맞는데 우리가 셀러 가입을 할 때 일반적으로 가상계좌 쪽을 먼저 가입하고 셀러 가입을 하시잖아요. 가상계좌에 가입했던 그 주소랑 이거랑 같게 해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우리가 가상계좌를 먼저 가입하는 거기 때문에 가상계좌 사이트에서 먼저 가입할 때 기재하셨던 그 주소는 아마존과 연동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뭐가 중요하냐면 가상계좌에서 발급을 해주는 뱅크 스테이트먼트 상의 주소가 아마존에 기입한 주소와 같아야 되는 거지 가상계좌 사이트에 가입을 할 때에 기재했던 주소랑 똑같아야 된다. 사실은 그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혹시라도 잘못될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맨 처음에 그냥 페오니아나 월드퍼스트나 이렇게 가상계좌에 먼저 가입을 하실 때부터 아예 캡처 다 뜨시고 아예 그냥 이렇게 다 비교하시면서 하세요 라고는 말씀은 드리지만 원칙적으로는 뱅크 스테이트먼트를 요즘은 다 직접 기재할 수 있잖아요. 월드퍼스트도 직접 셀러가 기재하고 페오니아도 셀러가 다 직접 기재하잖아요. 그때 기재할 때 그 주소가 아마존에 이제 여기에 입력했던 이 주소랑 같게 하시면 된다. 그때는 완벽하게 같아야 된다. 차이뜨기도 같고 하이폰도 같고 모든 게 다 같아야 된다. 쉼표도 같아야 된다. 그걸 잊지 마시고요. 그 아래에 연락받으실 그 전화번호를 입력을 하셔야 되는데 이때는 대표자님 거 안 하셔도 돼요. 실제 회원 가입하시는 분 걸로 여기에 넣으셔서 그 핀 코드를 받으시면 되니까 코드를 받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 그 아래에 Primary Contact Person이라는 친구가 나올 겁니다. 이거는요 first name이랑 middle name이랑 last name이 있는데 제발 여러분들 제발 middle name은 제껴주세요. 우리나라에는 middle name이 없어요. 어떻게들 적으시냐면 주, 영, 서 이렇게들 적으세요. 그럼 이거 미안하지만 나가리입니다. 안 돼요.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고 그냥 여기에다가 주, 영 그 다음에 아래에 서입니다. 미들헤드는 적지 않습니다. 이거 기억해 주세요. 그러시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맨 처음에는 이런 화면이 나왔다가 시티즌십을 한국으로 선택을 하고 나면 그럼 이제 여권 번호를 기재하라고 나올 겁니다. 그럼 여권 번호 적고 유효기간 적고 여권을 발급한 국가를 적고 태어난 나라 그것도 역시 한국 하시고 생년월일 적고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요 밑에 부분을 이야기를 할게요. 주소는 뭐 같을 테니까요. 넘어가고 밑부분에서 beneficial owner냐 아니면 legal representative냐 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서 대부분 전문 CEO들, 법적 대표를 하시는 그런 전문 CEO들이 아니시라면 대부분은 beneficial owner에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beneficial owner는 이제 실소유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고 나는 그냥 only 월급 받는 대표 있잖아요. 월급쟁이. 그런 분들이라면 legal representative지만 자, 우리는 대부분 beneficial 선택하시면 된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나는 모든 beneficial owner를 다 추가했습니다. 뭐 이렇게 했으면 yes 하시면 되고요. 웬만하면 yes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billing information이라고 해가지고 카드 번호를 적으라고 나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카드 준비하신 거 번호를 적으시는데 BC 카드는 안 된다. 아시죠? BC카드 말고 비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마스터카드 뭐 이런 애들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카드 번호 적어주시고 유효기간 적어주시고 카드홀더스 네임의 이름을 적으실 때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카드에는 성, 이름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서, 주, 영 이런 식으로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카드홀더스 네임의 기재는 주, 영, 서 이렇게 기재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마존의 회원가입 원칙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모든 거에 일치해 있어요. 아마존에 등록했던 정보와
신용카드상의 정보와 여권상의 정보와 뱅크 스테이트먼트상의 정보가 완벽하게 일치해야지만 통과가 되거든요. 신용카드상의 카드홀더스 네임도 이름 성순으로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최근에 바뀐 말이에요. 이 말은 처음 6개월 동안 월별 프로페셔널 셀링 구독료가 39.99달러가 청구가 되고 7개월째부터는 판매 위치에 전혀 상관없이 모든 마켓플레이스에 대해서 합산을 해서 39.99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프로페셔널 셀링 피가 청구가 된다라는 그런 말이니까요. 꼭 한번 읽어보시고 이제 여기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면 스토어 네임이 나올 건데 이 스토어 네임은 셀러의 상점명이에요. 상점명. 그거를 기입을 하시는 건데 이 스토어 네임은 나중에 회원가입이 완료가 되고 나서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회원가입을 할 때는 회사명과 동일하게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 이유는 공공요금 고지서하고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제출하거든요. 물론 이 사업자 등록증 사본은 if applicable이라고 나오긴 하지만 내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심사팀에서 봤을 때 아무래도 이름이 같은 경우가 유리하지 않을까 싶어서 스토어네임을 처음에 가입을 하실 때에는 회사명과 같게 하시고 나중에 마음에 안 드시면 바꾸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아래 이제 질문이 두 가지가 보이실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이 이제 바코드가 있느냐라는 질문이니까 거기 yes 해주시고 아직 없는데 아이 괜찮아요. yes 하시고요. 그리고 그 아래에 이제 manufacturer냐 브랜드 오너냐 이걸 묻습니다. 제조사나 브랜드 오너시면 yes 하시고 아니시면 no 하셔도 상관없어요. 이거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yes를 하시면 세 번째 문항이 하나가 더 생길 거예요. 미국에 이제 상표권이 등록이 되어 있느냐라는 그러한 질문인데 있으시면 yes 하시고 아직 진행 중이시거나 아직 없으신 경우라면 no 하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넘어가시면 여권이랑 뱅크 스테이트먼트를 내라고 그런 화면이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여기 업로드 패스포트를 눌러서 여권을 업로드 하시고 그 다음에 뱅크 어카운트 스테이트먼트 그대로 두시고 두 번째에 업로드 어디셔널 도큐멘트를 클릭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가상계좌에서 다운받은 뱅크 스테이트먼트를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제출을 하시잖아요. 얘가 막 지 혼자서 막 빙빙빙빙빙 돌아요. 사실 이때가 가장 가심이 쫄깃쫄깃하실 거예요. 왜? 내가 볼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하등의 문제가 없이 이제 넘어가지면 얘네가 잘 인식이 됐다라고 하면 IPV라고 하는 비디오 콜 단계로 넘어가실 거고 이틀이 더 필요해 이틀을 더 기다려줘 라는 화면이 떨어지는 경우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날은 회원 가입을 하시는 게 여기서 끝인 거예요. 그러면 아마존은 회원가입을 하던 그 자리를 기억을 해요. 컴퓨터를 껐다가 다시 켜더라도 이틀 후나 이렇게 해서 진행이 돼서 통과가 되면 거기서부터 다시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사실 요즘에 제가 보니까 제출했던 여권이랑 뱅크 스테이트먼트 상의 문제가 별로 없으면 거의 대부분 IPV 비디오 콜 단계로 여기에서 어떻게 가냐면 바로 이렇게 비디오 콜 단계로 넘어가고 이틀이 떨어지는 경우는 인식을 잘 못했다 다시 내라 서류를 다시 내라 라고 떨어지는 경우가 거의 태반이었어요. 반드시 그러는 건 아니지만 많은 경우의 수가 그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IPV로 넘어간 상태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단순히 서류를 내는 것만으로도 부족하다 아마존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마존의 매니저가 비디오로 셀러를 만나서 얼굴을 보고 실제 서류를 보고 정말 똑같은가 비교를 하겠다 이거거든요. 딴 사람을 임의로 대신해서 막 이렇게 그런 거 못해 이렇게 만든 거예요. 저희는 이제 디폴트로 되어 있는 오버롤 라이브 비디오 콜이라는 걸 그대로 냅두시고 넥스트를 클릭을 하세요. 이제 실질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 날을 스케줄을 정해라 라고 나옵니다. 그럼 그 스케줄을 내가 할 수 있는 날을 정하셔야 되는데 이때 조심하셔야 될 거 그 스케줄을 반드시 지켜주셔야 된다. 시간이 한번 변경이 되면 굉장히 나중으로 훨씬 더 뒤로 밀리기 때문에 회원 가입에 있어서 지연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 꼭 지켜주시고 넥스트를 가면 이제 6가지에 대한 안내 멘트가 나올 겁니다. 조용한 곳에서 해라. 이건 녹화가 될 수 있다. 우리가 맺었던 약속 시간은 언제다. 그리고 뭐 여권이랑 뱅크 스테이트먼트를 준비해서 IPV 비디오 콜에 임해라. 반드시 비디오 콜이 돼야 되니까 웹캠이 있어야 되고 마이크가 있어야 되고 스피커가 부착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걱정하지 말아라. IPV는 한국어로 진행이 된다. 이런 안내까지 이렇게 6가지 안내를 해줍니다. 그걸 보시고 억셉을 하시면 이렇게 Thank you 라고 하면서
그래서 여기에서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 내가 지정을 했던 그 날에 이 화면에 다시 접속을 하시면 IPV를 이제 비디오로 하시게 될 건데, 그러면 떨지 마세요. 되게 금방 끝나요. 매니저가 여권 들어주세요, 얼굴 옆에 대세요, 장수 넘겨보세요, 뭐 이런 것만 몇 가지 물어보고 금방 끝나니까 덜덜덜덜 떨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통과가 되시면 축하합니다, 여러분들 계정 가입이 완료가 됐습니다 라고 뜰 겁니다. 그렇게 되면 sellercentral.amazon.com이라고 하는 그 주소를 클릭을 하셔서 그곳으로 입력을 하셔서 로그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에 로그인을 하실 때에는 바로 셀러센트럴 메인 페이지에 접속이 되는 게 아니고, 그때에는 TSV라고 해서 보안 인증을 하게 됩니다. 2단계 보안 인증을 하셔야 되는데, 그 2단계 보안 인증은 사실 제가 캡처를 떠났던 화면이 옛날 화면일 거예요. 최근에 바뀌었을 건데 제가 그 바뀐 화면을 계속 보지를 못해가지고 캡처를 못 떠났어요. 그래서 그냥 말씀으로만 드릴게요. 내 핸드폰 번호를 제공을 하고, 핸드폰 번호에 핀 번호가 날라와서 그걸로 인증을 하고, 두 번째 깔이 다 됐다, 이거를 체크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TSV는 금방이에요. 이제 TSV까지 완료가 되면 그때서야 메인 페이지에 딱 하고 여러분들이 도달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셀러센트럴 메인 페이지에 딱 도달이 되고 나면 여러분들을 반기는 빨간색과 노란색 표시가 있어요. 노란색 표시는 여러분들이 FBA를 100%를 하실 거라면 노란색 표시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는 반품받을 주소를 적으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FBM을 위해서 있는 거라서 크게 신경 쓰시지 않으셔도 되는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 빨간색에 있는 거는 텍스를 신고를 해달라는 거랑 가상계좌를 연동을 해달라는 건데, 사실 이거요, 텍스 신고 1분도 안 돼서 끝날 수 있고요, 가상계좌 연동하는 것도 한 2분? 1분? 2분이면 끝나요. 굉장히 쉬운 거라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을게요. 그런데 혹시 하시면서 이 부분도 어렵다라고 하시면 그 댓글이 많을 경우에는 제가 그 부분은 나중에 따로 별도로 아주 간단한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가입을 하시면 되는데요. 아마존 코리아에 이제 여기서 시작을 하시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셀러 시작하기 국가별 입점 안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북미 입점 클릭을 해볼게요. 북미 입점을 클릭을 하면 계정 등록 및 신원 확인 절차 안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클릭을 하잖아요. 그럼 여기 아마존 코리아에서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세하게 아주 59페이지에 이르는 이렇게 자세한 이야기들을 해놨어요. 이걸 한 번씩 꼭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그런데요, 여기에서 다른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지금 이렇게 등록 시작을 하고 이메일 인증을 하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 타입 선택하고 이름 기재해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이렇게 기재가 돼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보여지는 화면이 이게 옛날 화면이에요. 아마존 코리아가 설명을 해놓은 이 화면이 옛날 혹은 이게 개인을 선택했을 때예요. 보여지는 화면이. 여기 보시면 제가 화면을 좀 키워드려 볼게요. Individual Information이잖아요. 개인을 선택을 했을 때 보였던 부분이고, 이 형태는 좀 옛날 방식, 바뀌기 이전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헷갈리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왜냐? 여기에 지금 Individual Information 이렇게 해서 주소 입력하는 거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해 놓고, 그 다음에 마켓플레이스 화면은 그 다음 화면에서는 아예 또 보여주지 않고 넘어가고, 신용카드 입력하는 걸로 넘어갔는데 여기에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져 버리니까 달라요 라고, 실제로 내가 할 때랑 달라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헷갈리실까봐 이걸 한 가지를 더 말씀드렸고, 또 다른 거 하나는 혹시 정부 지원 사업이나 이런 거를 참여를 해서 회원 가입을 아마존 코리아의 매니저가 매칭이 돼서 아마존에 계정 가입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존 코리아에서 링크를 보내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 링크를 타고 계정 가입을 하십시오 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더 옛날 방식이에요. 진행되는 그 순서가 더 옛날이라서 제가 아까 전에 알려드렸던 그 방식과는 매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순서가 좀 달라집니다. 왜냐? 그런 링크를 타고 가면 처음부터 아예 가상계좌 연동도 해야 되고 텍스도 하고 그렇게 넘어가는 걸로 바뀌어 있거든요. 그 옛날 방식이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헷갈리지 마십사. 옛날 방식이다 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요,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요, 굉장히 길어졌어요.
지루하셨나요? 그럼 어떡해? 저는 이렇게 길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래도 대충대충 알려드려가지고 너 잘못됐어요 라는 것보다는 그래도 하나하나 제대로 알려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꼼꼼하게 좀 보려고 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어요. 자, 다음에는 좀 더 짧게 그리고 좀 더 재밌게 좀 더 좋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봬요.